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 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혜입니다. 2020년 관광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만주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설악동 개발 담당 후 명예퇴직 신청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홍희재 관광홍보 담당입니다. 정상철 관광축제 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정 관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윤상영 관광개발팀 주무관은 도통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문 설악동 개발팀 주무관입니다. 박명수 관광홍보팀 주무관입니다. 이황근 관광축제팀 주무관입니다. 김현석 해양레저관광팀 주무관입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관광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10개 권역의 관광 거점 지역에 대한 컨설팅 진행, 관광시설 정비, 콘텐츠 확충 등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 시행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5,800만 원이며 17년에서 20년 상반기 사업으로는 대중교통 안내 시스템 구축, 관광지 시설 정비, 관광 아카데미, 광역 투어버스 운영으로 사업비는 18억 1,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0년 사업 내용으로는 광역 관광 투어, 지역 관광 아카데미, 권역 기획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광역 투어버스 상품 개발 및 운영, 지역 관광 아카데미 사업을 하반기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영랑호 주변 경관을 고려한 생태 탐방로 2개소와 수변 데크, 조류 관찰대, 야외 학습장, 휴게 시설 등의 야외 학습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사항으로는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조사 측량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 설계 및 지반 조사, 수심 측량, 일반 해역 이용 협의 절차 이행을 수반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 설계 용역 준공을 7월까지 마치고 9월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월 중 시의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고 그 후 실시 설계 용역을 담아서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변경 계획 추진 사항입니다. 속초 해수욕장 테마 관광시설 민자 투자 사업 추진에 따른 정문 광장 및 행정봉사실 건물 부지에 대해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상 일부 증가된 면적을 변경 계획에 반영하여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강원도 승인 완료 후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지정 면적 및 조성 변경 계획을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네, 19페이지입니다. 바다향기로 기부 체납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바다향기로 명소로 자리 잡은 바다향기로는 속초 해수욕장 남문에서 외용치항까지 연장 1,740m 구간 중 주 롯데호텔에서 바다향기로 외용치 구간 890m를 조성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롯데 리조트의 바다향기로 구간 기부 체납 토지 12필지에 대한 속초시로의 소유권 이전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바다향기로를 방문하는 이용객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4명을 근무토록 하여 바다향기로 개폐 및 환경 정비와 안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설악동 쌈지 테마공원 부지 매입 및 정비 현황입니다. 설악동 재건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공원 쌈지공원은 5개소 7필지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설악동 시지구 내 1개소 2필지에 대한 토지 및 지상물 보상 및 철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조성 계획은 조교공원 조성 사업 실시 설계를 8월 완료하고 설악동 재건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확보 후 조교공원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악동 재건 사업 참고 자료 중에서 2페이지째 보시면 노천 조교공원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홍보 마케팅 추진 실적 및 현황입니다. 2019년 추진 상황으로는 온라인 관광 홍보, 속초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속초 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국내 바이럴 마케팅과 국내 국제 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홍보를 계획 중에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 여행이 제한되거나 자제하고 있는 시점으로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광화 소관 축제 및 이벤트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전체 속초 해맞이 축제를 비롯한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축제는 개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 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청초에서는 속초시 대표 야간형 축제인 청초 환희와 청초 누리 축제를 개최하고 속초 해변에서는 썸머 페스티벌과 수제 맥주 등 축제 등을 개최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관광객의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한 계절별, 거점별 소규모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속초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방안 등을 창출하여 더욱더 내실 있고 가치 있는 속초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속초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시책 추진 현황 및 성과입니다. 2019년도에는 45일간 속초 해수욕장을 개장하였으며 해수욕장 운영 기간 1일 50명이 근무하였으며 동해안 최초로 야간 개장을 하였습니다. 관광객 대상의 편의시설 제공 및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수욕장 야간 개장용 대형 LED 조명탑 설치로 해변 쓰레기도 전년보다 50% 감소 및 관광객의 체류 시간도 증가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속초 해수욕장의 운영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해수욕장 운영 기간 연장 및 운영에 따른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 운영 협업 추진 및 안전 시설물을 설치를 강화하고 야간 개장 이용객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 확대를 통한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난해 대비 8일 증가한 53일, 야간 해수욕장 개장은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23일간이며 수영구역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센터와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 남문 구간에서 외용치 해수욕장 구간 노후 가로등 교체, 남문 입구 코인 샤워기 8개소 추가 설치, 야간 해수욕장 안전 운영을 위한 투광등 2개소 추가 설치와 속초 해변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 보강과 안전관리 장비로 해변 전용 다목적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모터보트 2대와 제트스키 1대도 추가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취약 기간인 개장 전, 폐장 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속초 해수욕장 3명, 외용치 해변 및 등대 해변에 각각 1명의 수상안전관리요원 배치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수상안전관리요원 40명을 모집하여 해수욕장 34명, 등대 해변 4명, 외용치 해변 2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 야간 수영구간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업 및 신속한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전개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 및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입수자 보호 및 안전 운영 관리를 위하여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야간 개장 기간 깨끗하고 쾌적한 야간 백사장 및 편의시설 운영을 위해 정비 인력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9년 속초 안전관리 실적으로는 개장 전 4일, 개장 기간 중 45일, 폐장 후 14일간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안전관리 인력으로 수상안전요원, 행락질서 계도요원, 119 구급차 및 응급치료 여름 파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관리 운영 계획입니다. 2020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53일간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야간 개장 대비 야간 수영 허용구역, 비허용구역 인력 배치와 수상 오토바이 2대, 구명보트 3대, 기타 인명 구조를 위한 수상 안전 시설물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인력은 일일 73명으로 수상 안전요원, 한동해 특수재난대응단, 질서궤도요원, 119 구급차 및 응급치료 근무자, 행정운영요원, 여름파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속초해수욕장 행정지원센터 및 공중화장실 신축 현황입니다. 행정지원센터는 지상 2층으로 시설 현황으로는 1층에는 행정지원실, 시설관리공단, 여름파출소, 119 구조대,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당 사무실, 2층에는 행정지원센터 및 수산안전요원 숙소, 회의실, 휴게설이 배치되며 화장실 및 샤워장은 지상 1층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및 샤워장은 6월 14일, 행정지원센터는 6월 19일 준공으로 7월 10일 해수욕장 개장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청초호 요트 계류시설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조성된 청초 요트 계류시설의 규모는 30척으로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해 환동해 본부에서 요트 계류시설 상수도 관로 인입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요트의 무단 정박에 따른 차단선 설치를 저희 시에서 환동해 본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환동해 본부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 완료하기로 한 기반시설 보강 공사가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본 공사 완료 후 요트 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 계류시설을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민자 유치 현황입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속초시의 핵심 관광지로서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이 짧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민자 투자를 통해 체류형 관광시설을 유치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이에 2020년 2월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민자 사업자 제안 공모를 하였으며 민간 사업자가 현재 정문광장에 있는 행정봉사실 3층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규모로 관광 테마시설을 신축 후 준공과 동시에 귀속되며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민간 사업자 선정은 4월 21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설 계획, 재무 및 투자 계획, 시설 관리 계획, 운영 계획 4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적격 업체 2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그중 가장 높은 민간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의 승인 행정 절차를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대상자와 실시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 협약 체결 방침을 설명드린 후 6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붉은 대게 타운 부지 관광 테마시설 민자 유치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랑동 148-134번지 일원으로 제한 시설은 테마 관광과 체험 시설 및 수익 창출 연계 사업으로 이 또한 민간 사업자 방식인 BTO 사업 방식으로 추진을 공모하였습니다. 1차 2020년 2월 12일은 3월 20일 1차 공모와 접수자가 없어서 2차 재공모를 통했는데도 접수 결과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향후 민자유치 부진 사유에 대해서 분석 및 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세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악동 재건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인 BCD 지구에 대하여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기존에 투입된 사업비와 포함해서 275억 원으로 올해 실시 설계 사업비로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12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통사업으로 소공원 BC지구 32억, B지구와 C지구 61억, B지구 62억, C지구 108억 원이며 기타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1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의결이 6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2020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21년 7월부터 연차적 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확보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조금 전 배부해드린 설악동 재건 사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사업 결과입니다. 설악 여행자 센터에서는 2014년 12월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20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 실적으로는 홍보용 온오프라인 홍보용 사진 촬영, 각종 홍보물 및 판촉물을 제작하여 전국 여행사 및 학교, 관광 안내소 등에 배포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및 여행 상품 개발 및 판매, 기존 숙박업소를 게스트하우스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주간 국내외 여행사 초청 팸투어 등의 행사에 참여토록 하여 적극 숙박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숙박 연계 시스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해 설악 여행자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 전용 관광 택시 운영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를 이용한 주요 관광지 투어를 위하여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속초시 지부와 업무 협의 및 관광 택시 참여자를 확정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내외 여행이 제한되거나 자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 전용 관광 택시 사업 운영 시기는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속초시 연 방문 관광객 수 통계 현황 및 집계 근거입니다.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관광지는 52개소로 설악산, 속초 해변, 호텔 9개소, 콘도 11개소, 기타 30개소입니다. 관광객 현황은 2018년도 1,711만 명, 2019년도 1,778만 명, 2020년 3월 말 현재는 257명이며 2020년 3월은 전년도 대비 23.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계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4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로 속초 관광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 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공공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 집행 내역 및 운영 개선 방안입니다. 일반 숙박 업체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25인 이상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30인 이상 수학 여행학교에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에는 4,700만 원, 2019년도는 2,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 4월 말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8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최근 수학 여행 규모 및 여행사의 모객이 소규모로 진행되어 지원 인원의 하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대 지원 기준 완화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9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소 운영 현황입니다. 관광 거점형 안내소인 해맞이 안내소를 포함한 4개소의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안내사는 7명으로 언어권은 영어, 일본어, 중국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소 방문객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8만 6천 명, 2019년도는 8만 9천 명이 방문하였으며 2020년 4월 말 현재는 1만 7천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받아보신 자료 외에 혹 추가 요구 자료가 있은 경우는 질의를 진행해 주시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에는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질의 진행에 앞서서 과장님 그 자료와 전체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이죠. 네. 네. 이런 상황들에 저희가 해수욕장을 개장할 수 있을 것인가? 개장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 시만의 어떤 고유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나 내지는 우리는 있던 그대로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책에 따라서 저희 여건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해 주신 사항은 코로나 전국에 저희가 굉장히 변화된 일상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코로나와 무관한 그냥 있었던 방식의 정책들이 그대로 그냥 지금 진행하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요거에 대한 네. 짧은 답변 듣고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이제 7월 10일부터 개장하는 것은 이제 변동이 없고요. 변동이 예, 없습니까? 개장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할 경우에는 안 할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이 이미 한 달밖에 이제 남지 않은 상황에 그런데 지금 저희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시고 있는 것이 예.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이런 고민들을 행정이 결국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일단 좀 과제를 저는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저희는 지금 이제 운영을 하는 개장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정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들은 뭐 사전 예약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지자체 여건에서의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이제 검토 중에 있고 내일 이제 정부 주재로 전체 지자체장 있나요? 회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네. 방침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과의 똑같은 상황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런 사실이고 또 전국에서 어떤 함께의 고민들이 있고 정책이 결정된다려니까 또 그에 또 잘 발맞춰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질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아니신가요? 아까 질의 요청하신 걸로 제가 잠시 네. 네, 김명길 의원님 네 시작해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여름철 해수욕장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를 빌어서 고사 직전에 있는 제 지역구인 설악동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예. 여기 지금 설악동 재건 사업과 관련돼서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설악동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수용하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셨던 흔적이 보여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악동 주민들이 지금 그 신흥사 측 주차장과 관련돼서 설악동 재건 사업의 내용에 보니까 이 전기 그 버스 도입 그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에 소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은 폐쇄를 염두에 두시고 재건 사업에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설악동 측에서도 신흥사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코로나19 전국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의 명산 아래에 있는 설악동 주민들은 정말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현장 가볼 때마다 하루하루 그 건물을 유지를 관련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모텔, 그 숙박업소, 식당 여러 가지 그 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재건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좀 추려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공원 지역이 이제 국립공원 관리, 그러니까 소공원 전체가 이제 국립공원 관리 지역이잖아요. 전통 사찰법에도 접촉이 되는 곳이고 일단 이제 설악동 소공원을 관통을 해서 가기 전에 이제 다른 부서도 연계가 돼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도 이제 현장을 접근을 하려다 보면 검문 받는 느낌이 난다라고 분명히
그 예전에 그 다른 부서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3번의 검문을 받아야 됩니다. 업무차 오더라도 자 과연 그렇게 그 주차장 관리요원들한테 그런 그 검문을 받아야 될까? 일반 시민이 소공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접근을 할 때 입구서부터 어디 가는지 자 차량이 주차장 아니면 회차하는 곳입니다. 주차 아니면 회차하는 곳인데 굳이 계속 그 단계별로 검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객들이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이라도 그렇고.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그 산에 접근하기 전부터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지가 속초 우리 속초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좀 실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개인 또 그 사업장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흥사 측하고도 예. 신흥사 측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큰 스님에게도. 근데 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모습에 참 안타까움을 제가 금할 수 없고요. 지금 설악동 쪽에서는 그 건물 자체 지금 재투자를 위해서는 고도를 좀 풀어달라는 그 의견들이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 때 규제 네. 완화 방안으로 저희가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셔틀 운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예. 이 운영권 자체를 이제 이렇게 대화가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진행이 됐다고 해요. 셔틀 운영권은 주민들이 가지고 수익은 예. 이제 신흥사 측에다가 주는 조건으로 좀 이렇게 이 주차장이 BC직으로 좀 내려오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예, 예.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셔틀 운행을 하게 되면은 번영에서 이제 운영을 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은 신흥사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나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BC지구 주차장에 2만여 평 부지가 있는데 네. 시유지하고 국토부 그리고 또 개인 사유지가 이제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그쪽에 소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이 내려오게 됐을 때 신흥사하고 네. 협의를 할 때는 네. 신흥사 쪽은 지금 회차돼서 순환이 되는 그 차량까지 포함을 해서 BC지구는 좁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절충을 좀 찾아서 재건 사업을 우리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정말 주민들의 먹거리 우리 삶의 지금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에 보시면 B시구 주차장 확충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주차장을 더 이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B시구는. 재건 사업 내용과 이 그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예. 수용이 돼서 지금 가고 있다는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가장 화가 나시는 부분은 국토개발계획 이주 시에 구단지에서 신단지로 이주할 때가 이제 1978년도 소공원 주차장 앞에서 이제 상업시설 옛 구단지에서 이제 지금의 상권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때 당시의 약속은 그쪽에다 상권을 조성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상권이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면서 그 안에 있는 또 마찰이 생기는 쪽은 이제 신흥사 쪽하고 마찰이 생긴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 세입자들은 속초 시민입니다. 시민과 시민이 마찰이 그 생기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충돌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제가 주민들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장제터 화채마을 BC지구 쪽에 이제 민간 투자자 접촉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현재 민간 사업자가 본인의 이제 뭐 어떤 투자 의지는 있는데 네. 그게 확실한 뭔가 있지 예. 아니하면 저희가 뭐 지원할 수 있는 게 확실한 민간 투자자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네. 행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네.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요. 예, 예. 그 핏골 그 금강수업 예. 피톤치드가 많은 쪽 이제 예. 접촉을 과장님께서 현장 갔다 오셔서 예.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속초가 지금 설악 온천수 실리카의 이 효능이라는 요 내용이 있는데요. 예. 우리 설악산에 지금 설악산과 관련된 우리 지금 힐링 단지를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이신데 예. 우리 자체 외부에서 항상 보면 피톤치드라든가 뭐 편백나무라든가 외부의 용역 자료를 가지고만 항상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 자체 용역 자료는 있나요? 이런 설악과 관련된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그걸 만들어야 용역한 된다 것 저는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예. 설악만에 우리 속초 예. 우리 관광명소인 설악 힐링과 관련돼서는 온천의 효능이라든가 음. 왜 공기가 좋은지 이런 부분에 자체 자료가 있어서 예. 타 시군에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아, 예. 그것을 저희 요번에 그 이제 네. 실시 설계할 때 네. 용역의 한 부분으로 넣어서 네. 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북양양 IC 이제 직선화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북양양 IC에서 나오다 보면 네. 이제 양양 방면으로 가는 쪽에 그 설악 어디인가요? 그 물창 표시는 다 돼 있는데 우리 속초의 첫 관문인 설악항에 대한 이정표 표시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속초 방향에서 나가는 것 네,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악항이라는 게 있는지 설악항을 지나서 이제 대포항을 가는데요. 그래서 첫 관문에 첫 입세에 있는 게 설악항입니다. 예. 그 이정표가 아니라도 안내 표지판 정도는 우리 그 속초에 진입을 할 때 예. 설악항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포항 이런 부분에 표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좀 검토를 좀 해주시죠. 그 진입 그러니까 저희 양양에서 속초 들어오는 그 진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네. 그 북양양이 입구에는 빠져나와서 입구에는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확인해 얼마 전에 보도록 확인했는데 하겠습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예, 혹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이건 뭐 건축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설악동 내에 그 아주 흉물이 돼 있는 그 공무원 아파트 아,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 재건 사업과 연계하지는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 그건 저희 부서에서 뭐 이렇게 검토할 그런 사항은 좀 아닌 검토 사안은 아니라도 예, 검토 예. 사안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관광이잖아요. 예, 예. 그 관광 그 첫 그 중요한 관광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부서하고 간부 회의 때라도 예. 부서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해서 아, 제가 부서에다가는 제가 예. 질의하겠지만 그러시네. 이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쌈지공원 근처에 그 부지는 11억에 매입을 하셨죠? 예, 매입을 해서 현재 저희가 네. 거기 이제 그 저기 뭐 건물 보장 저기 뭐 하나 철거까지 다 하고 예. 이제 준공해서 지금 현재 그 조교공원 조성을 위한 예. 요번 주 내에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 그 C지구 주차장 그 보도블록을 좀 걷어내고 예. 토속 저작거리를 좀 조성해 달라라는 의견들이 그 주민들 또는 외부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C지구 주차장 네네네. 내에다가 예, 저작거리를요. 네네. 아. 그래서 저 모래 터널 이제 가로등은 이제 정리가 돼 주셨고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그 속초 해수욕장 개장 전에 야간 해수욕장 그 안전 시설물 네, 그 관련돼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민들께서 인근 어민들께서도 어려움 겪고 계실 때 부서에도 계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현장 어민들과 좀 그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안전 시설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도출 여부와 상관없이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결과물을 도출해 내려고 그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시민의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그 공직자로서의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예. 말씀드리고요.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악동 재건 사업에 대한 많은 제안과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한계를 저희가 그 소공원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풀어야 될 것들이 현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재건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된 어떤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요구들을 해주셨고 예, 잘 좀 귀담아 들으셔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네, 위원장님 질의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에 또 코로나에 또 관광의 1번지 전국에서 관광 1번지라는 속초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관광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기 27페이지 보시면은요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기가 이제 마을 단위 축제로 네. 나왔어요. 네. 정말 그 오징어 하면 속초죠. 그래도 오징어가 말랐다 해도 상징성 있는 어종이죠. 속초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 마을 단위 오징어 축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유석 있게 이어져 온 네. 하나의 축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북부권에 이제 개발이 안 된다고 그렇지만 이제 속초 해수욕장 쪽으로 남부권으로 너무 하다 보니 북부 영동 쪽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명항으로 해서 그 영금정이죠. 네. 거기 상가가 한번 가보셨나요? 완전 히 황폐해졌어요. 네. 시에서 재래수산시장
대포 거기에 눌러서 동명항 쪽이 지금 정주하지 못하고 상인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 지금 실세가 와 있는데 이미 이 상인들이 떠나고 난다면 공동화되면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상 오징어 맨손 잡기 네. 축제로 인해서 여름 한철이나 아니면 12개월 연중 내 그쪽 연금정으로 인해서 연금정 영랑호 장사항으로 있는 네. 그 길목을 좀 개발을 하고 어떻게 뭐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관광과에서는 되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하나도 짚고 가질 않아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이제 어제 제가 그 장상 어촌 뉴질 300 사업 중간 용역 보고에 잠깐 참여해 보니까 그 주변에 뭐 나름대로 개선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제 그거는 예, 영랑호 쪽하고 예. 그 장사항 쪽으로 국한된 거지 이 동명항 쪽으로는 뻗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즈 사업도 지금 막연하지요. 유람선도 안 되지요. 옛날에는 그쪽에 이제 그 울릉도 가는 예, 배가 있었죠. 있어서 조금 예. 활성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가는 배가 있어서 조금 활성화가 되다가 지금은 그 둘레가 완전히 죽은 지대예요. 물론 이제 그 해수부 땅도 있고 우리 그 항만청 땅도 있고 그렇지만 그쪽에 그 수협 쪽 있죠. 동명동 수협 쪽 예, 동명항 주차장 거기도 예. 그 어종이 그 자연산 위주로 판매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동명항 거기는 화로에는 자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자연산 있는 그런 어항 또 상권도 유지를 해 주시하는데 지금 너무나 남쪽으로만 가고 그쪽으로는 너무 대비를 안 하니 그쪽이 한쪽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아까도 저 붉은 대게 타운에 대한 민자유치 방안을 이제 공고를 두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기에 제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이지만 어떤 제한 사업자가 안이 들어온다고 치면 이제 지난번 저기 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치면 그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제안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 공모 사업 같은 걸 통해서라도 어떤 필요한 거 이제 여건에 맞는 것들을 갖다가 공공의 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살 권리 정말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네. 개발도 그래서 그쪽에 연금정 쪽으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긴 해서 그러는지 너무 상권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시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그 오징어 축제로 인한 같이 시너지 효과가 갈 수 있도록 네. 그 연금정 항 쪽 그쪽 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좀 답변 이렇게 계획하는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좀 아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초 요트예요. 네. 이게 참 작년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 국비로 15억을 들여서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요트를 우리가 바다로 나가는 네, 길이 그렇죠. 요트 사업이다 해서 이거를 했는데 지금도 그냥 완전히 항무지입니다 거기가. 저희 뭐 하고 있어요, 계류 저희가 이제 시설이? 계류 시설을 당초에는 저희가 당초 업무 보고 때도 계류 시설의 계획은 하반기에는 지금쯤이면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주 시설물에 대한 건 한동의 본부에서 보수가 들어가야지만이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이 그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 인입 시설인 그 계류 시설마다 수도하고 전기가 있어야지만이 그 배가 이제 거기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데 네. 그것을 지금 한동의 본부에서 아직까지 작업을 못해서 한 7월경에 준공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좀 시기적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9년 5월달에 4억을 들여서 거기 보수 공사를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요트 무단 정박에 따른 이제 차단 설치를 한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한동의 네네. 본부에다가. 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요트 사업이 지금
잠시 중단된 그런 음. 느낌인데 그래도 저희 시가 앞으로를 바라봐서 요트 사업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는가. 아, 예, 뭐, 그리고 이왕 이렇게 예. 계류 시설이 돼 있는 네, 거를 네. 방치할 게 아니라 뭔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광가에서 이 관광가로 온 게 19년도 왔나요? 예, 근데 예, 이제 예. 저희가 그래.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설 자체에서 시설을 갖다 보수하는 것을 함동의 본부의 권한이고 유지 관리는 또 저희 속초시의 권한이기에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걸 보수를 안 해주어서 제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운행하시려고 생각은 하고 저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인건비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관리사무소 위치까지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관리인도 둬야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결정이 되면 저기 보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네. 공개 채용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네. 그냥 거기가 근무하도록. 활성화가 되면 네. 뭐 총초 빛이 뭐 빛의 축제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네네. 굉장히 상품으로, 관광객들이- 예, 예, 할수 예. 있는. 지금도 네. 엑스포의 그 잔디구장이 예. 굉장히 자연스럽고 속초 시민의 쉼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주말에 나가면은 시민들의 젊은이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 좋고 네. 생동감 나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만끽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엑스포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가보니까 새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네. 공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같이 연계해서 네네. 요트 시설 예.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제 관광 형태도 달라지죠. 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네, 인해서 모든 게 이제는 달라지죠. 네. 경제 상황도 그렇지만 여행하는 방법도 네. 달라질 것 같은데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이라는 게 네. 항상 그 이제 자꾸 이제 축소된 느낌이 들어요. 왜냐 설악동이 개발이 유치가 잘 안 되니까 지금 그런 효과가 나는데 마냥 그 사양길에 있는 그 자본을 그냥 그대로 놔두니 보다도 좀 다른 방법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이거는 어차피 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 여행사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단체 네, 보상이.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느 여행사의 특권을 주느니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이 방법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저희 강원도에서 예. 그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국외 여행사 전담 여행사를 이제 한 40개 소인가를 지정을 했고요. 국내 전담 여행사도 한 근데 여기 25개 보시면 지정했습니다. 예. 단체 관람 그 인원수도 예. 지금 20명 이상인가요? 현재는 그러니까 더 많은데 조례상에서 저희가 이제 저기 25명. 예, 이제 조례상으로 이제 개정을 좀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이제 단체가 그렇죠. 그 예. 버스가 만약에 이제 35인승이면 그 꽉 차서 오진 않잖아요. 예, 그렇지. 그럴 수 없습니다. 15명에서 15명에서 20명 이내. 중간. 예. 그래서 그 수요가 안 네, 차더라도 네, 네. 그렇게 이제 그 유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좀 네, 바꾸든지 지금 제가 조례 개정을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검토를 해서 네.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빨리 올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그 동명 장사항 지역이 너무나 취약한데 이 부분이 이제 오징어 맨손 잡기 축제와 좀 연결해서 지역이 좀 활성화되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젠 좀 나와야 되겠다. 너무 취약해지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예산들도 투입되는 부분 너무 적다. 뭐 이런 지적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방원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광가를 보면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해수욕장 개장이 곧 앞으로 다가오지 건물 짓고 있죠. 예, 예. 샤워장하고 네. 뭐 이런 편의 시설들에 대한 뭐 배치, 그다음에 이렇게 현장을 요즘 들어 좀 자주 나갔었는데 가면 직원분들이 꼭 계시고 꼭 모자 쓰고 얼굴 새카매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표정은 아니지만 좀 피곤한 표정이지만 그래도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들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예,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을 만드는 그 부서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하지만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지금 오늘 질의할 게 뭐냐면 한 가지를 질의를 하겠는데 그 건물 샤워장하고 그 편의시설 건물을 지으면서 그 뒤편에 있는 해송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해요. 과연 우리가 그 해송을 속초에는 속초 해수욕장의 가장 큰 볼거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어렸을 때 낙산 해수욕장도 뭐 자주 다녔습니다만 송림이었거든요. 해송 그 나무에 대한 추억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저 과연 해송들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들어서 몇 가지 이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수고가 무지하게 많으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그럼 한 가지씩 좀 보겠습니다. 사진 좀 회장님. 속초가 지금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셨냐면 참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주 그냥 속초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속초에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들이 좀 될 거예요. 신혼 여행도 뭐 속초로 이제 온다 그런 또 얘기들도 많고 또 골프 부킹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른 타지로는 안 나가지만 타지 사람들이 와서 골프장에 뭐 부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 해수욕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캠핑장 얘기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소나무를 보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좀 들어가서 뭐 피크닉식으로 좀 이렇게 좀 여유도 좀 느끼고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런 소나무 요런 것들이 지금 해송이거든요. 우리 적성도 여기 뭐 보이기만 합니다만 이 해송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터에 이걸 터를 잡고 살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들었다고 봐요. 그다음에 해송이 성장 속도가 느린 거는 뭐 좀 당연한 거고 이게 방풍망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로 이게 자꾸 나타난다는 거죠. 이 나무에 대한 배려가 우리의 속초의 가장 큰 자산이 건물이 아니고 나무와 자연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수고하시는 줄은 알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송이 잘 보이나요? 근데 예. 의원 이거 뭐 님께서 스티로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게 그 나무를 지금 혹시나 손상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다시 질의가 다시 나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따로 있어서 이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있는 부분이 한 이 정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 건물을 안 치기 위해서 이 기존에 있던 해송들이 이걸 다 어떻게 처리를 하셨느냐 그걸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진 하나 더 보여줄게요. 내가 지금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으로 마우스가 지금 요 사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인 사진이 될 것 같은데 요 부분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었을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몇 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무 우리 해송 이거 어떻게 하셨나요? 어디로 갔나요, 해송? 저희가 저기 그 행정지원센터 일부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지으면서 그 부지 내 해송을 한 44그루 정도가 44그루요? 44그루 정도가 이제 뭐 이전이라든가 어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했습니다. 저희 속초 해수욕장의 해송이 유일한 속초의 해송이기에 뭐 어떤 나무의 가치로 봤을 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굳이 이식을 해야 되냐 고민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실무진들은 그래도 이것이 귀한 해송이니 이전을 하자 그래서 남문 쪽에 인근에 남문 들어가시다 보면 주차장 지나서 남문에서 중문으로 들어오는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거기다가 저희가 다 안전 그런 걸 해서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네.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에 그 나무 숫자하고요, 네. 옮긴 데하고 사진 대지까지. 아, 예, 그래야 좀 깔끔하게 좀, 좀 예.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 준비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업하는 중간이라 지금 뭐 이러겠지만 나중에 다 정리되겠죠. 저희 그죠? 다 정리됐습니다. 예, 해송의 네. 그 귀함을 속초 사람은 특히 좀 알아야 된다. 이 해송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 지었으면 나는 더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아니 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앞으로 들어가 이게 나왔으면 했는데 그 경계 위치가 이제 어떤 이제 공유 수면 점 사용을 허가를 받을 시점에서는 그게 어려워서 이제 그 기존의 그 건물에 이 그 기둥을 세우는 게 기존 건축 기선에 맞추다 보니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파도가 쳤을 때 안전성이라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들여 건축을 들여 지을 수밖에 없었기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물을 보러 속초 오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으면 예. 내 앞에다가 좀 적더라도 앞에다 내놓고 지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저번 같으면 우리가 지금 저기 담재나 이런 거 놔가지고 모래사장이 많이 넓어졌죠. 예, 여유가 좀 그렇습니다. 생겼죠. 예. 그런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해송을 이식을 할 정도로 그걸 파서 여기다 건물 지었다는 거는 관광에 대한 이미지와 관광에 대한 우리가 뭐 컨셉 자체를 앞으로는 이렇게 가지 말고 자연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들이 예, 편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생각이 저희가 저기 그 이식한 그 소나무도 저희가 공원 녹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소나무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식해서 털을 잡자고 치면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원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요거 지금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예. 과장님. 요 자리에 나무를 뽑기 전에 더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하고요.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네, 박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해수욕장 지금 신축되고 있는 화장실, 행정지원센터 등등의 그 건축물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해송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에 이제 해송 이식 관련해서 예. 뭐 이식했던 일정이라든가 현재 그 이식된 부분에 대한 또 사진이라든가 또 공원 녹지과의 어떤 같이 협의를 통해 앞으로 관리를 좀 하시겠다라는 예, 예. 그런 협의된 예. 부분들을 좀 자료로 예. 예. 좀 빨리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강정호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 모든 시민들이 예. 우리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 시설 네, 네. 민간 사업자 공모 사업의 우선 협상자 자격과 네. 선정 논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하시면서 이 방송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 예.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또한 거짓과 숨김없이 사실대로 묻는 것에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과장님,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주는 이 BTO 방식에서 네, 네. 우선 협상 대상자는 몇 년을 제한하셨나요? 저희 아직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한하게 돼 있잖아요. 뭐를요? 제한서 넣을 때 제한하게 돼 20년 있잖아요. 제한했습니다. 얼마요? 20년이 20년요?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속초 해수욕장이 관광지로 편입이 되면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네. 관광지로 편입이 되면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유효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속초 시민의 재산을 철거하고 신축하고 기부 체납하고 20년 동안 시설 관리 운영권을 주는 이 사업이 예.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아직까지 제 의견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자,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좀 잘 안 보이시죠? 판결문. 제가 과장님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사건 번호 2009나 96474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항소심 사건인데 상고에서 확정이 됐어요. 읽어드릴게요. 판시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투자 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 협약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관한 실시 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 계획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서 했다는 해석론이 제기되어 쟁점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진구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이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실시협약은 무효가 되는지, 무효라면 그 치유 방법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이에 행정부 자치부 장관이 광진구에게 답변을 이 사건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은 실시계약의 승인 또는 착공 전에 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사후 치유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답변에 따라서 광진구가 광진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러자 광진구 의회가 다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위 답변은 실시계획 승인 전 또는 공사 착공 전까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며 하자가 사유에 치유되어 절차상 흠 없는 행정행위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은 절차상 무효이므로 의회의 의결 요청이 올 경우 의회의 의결에 해부하지 않고 피고 광진구에 반려해야 하는지를 질의를 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광진구 의회에게 이 사건 고시는 대상 물건을 기부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으로 사업 시행 공고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절차상 하자 있는 원인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부터 좀 잘 들어주십시오. 광진구가 다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이 두 답변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시기에 대한 답변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시기가 실시계획 승인 전 또는 공사 착공 전인지 또는 사업 시행 공고 전인지에 대해 분명히 해달라고 질의를 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광진구에게 답변을 이 사건 사업은 적어도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원인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는 지방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가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 답변을 합니다. 이에 광진구 의회는 이 사건 사업은 사업 시행자의 선정을 위한 이 사건 고시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광진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안건이 반려되고 사업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판결은 광진구가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고 실시 협약이 체결된 사업 시행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는 판결입니다. 속초시 상황과 다른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선 협상자 대상까지만 한 거고 광진구는 한 단계만 더 진행한 겁니다. 과장님, 우리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팩트 앞에서는 이제 겸손해지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시 짚어보십시오. 아닙니다, 의원님.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제가 드릴 테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 자, 질의할 게 많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혹시 제가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서 저기 강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 간단한 혹시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하실 사항이 있기에 제가 어떤 그 평가 정량적 평가에 대한 게 어찌 했는지를 제가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 기회를 위원장님. 주시면. 나중에 묻겠습니다. 나중에 묻고 제 질의를 먼저 좀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행정감사에 강정 아, 의원님 질의하고 아, 계시니까 하시고 나서 예, 예. 네, 이후에 시간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과장님. 네. 오전에 선서하셨죠? 네.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정 질문에서 제기한 현장 사무실에 없는 양양군 갑바의 일길 120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있은가요, 사무실이? 의원님 제가 갔더니 거기가 의원님 말씀대로 네. 사진에 봤듯이 그 뭐 폐기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보니까 건물이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건물이 네. 하나 있던데요. 거기 주간도 사무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의원님 저희는 테마 시설에 대한 사업자를 공모를 했지 사업자의 사무실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한 거 아닙니다, 아니 의원님. 이제 알았잖아요. 제가 그리고 현재는 사무실이 속초를 이전했습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는 아직까지 거기고 처음부터 거기였고 지금까지 거기라면 거기가 법인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 사무실에 대해 저희가 자격 요건에 법인 사무실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요건을 안 줬습니다. 몰랐지만 지금 알았잖아요. 사무실 이전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다고 치면 의원님 자. 다른 사무실이 다른 접수자에 대해서도 한번 사무실 확인해 보셨나요? 법인 사무실 어딘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원님? 과장님, 과장님 네, 죄송합니다. 저희 의원님 질의에 좀 차분하게 답을 네,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다른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과장님. 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에게 지금 수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지방 언론, 중앙 언론, 기관, 시민, 심지어는 이번 공모 사업에 응찰해서 네. 탈락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지금 제보가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제보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양양군 갑바의 일기 120이 뭐냐? 여기가 도대체 뭐냐? 제보가 들어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 현장은 폐기물만 가득 쌓인 이 현장은 모 정당의 속초 고성 양양 지역의 전 위원장이고 현 강원도당 수석 부위원장의 사무실이다. 제보가 왔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자, 주소 같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주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위의 제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알았어요, 과장님? 이 사실 몰랐죠? 저는 몰랐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이 두 회사는 모두 친인척 관계다. 설명드릴게요. 주간도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아들, 엄마, 아빠고 좀 전에 말씀드린 모 당의 수석 부위원장님과는 주간도의 감사님하고 이 위원장님하고는 오빠 동생 관계다. 그러므로 이 회사와 이 회사는 모두 같은 식구들이다. 이런 내용 알았어요? 아니 좀 처음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가 띌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제보에 의하면 지금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 더 하겠습니다. 무선협상자 이제 발표 나고 선정업체 관계자들 몇 번 만났습니까? 저희 두 번 예, 업무 어디서 때문에 만났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관광가 사무실요? 예. 그 누가 왔어요, 거기? 저희 그 대표하고요. 또 거의 같이 연계돼서 업무 추진하는 두 분이 왔었습니다. 연계에서 저는 연계에서 업무 추진하는 분요? 저희 저는 근데 누군지는 제가 명함을 받긴 받았는데 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업무적 연계에서 실질적인 업무 추진하는 다른 분. 분들이 같이 왔어요. 거의 지금 현재 사업을 그럼 오시면 대표이사가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연계에서 업무 추진하시는 분이 주로 제가 얘기했어요. 두 번을 만났는데요. 처음에 대표인사하고 같이 그 업무 실무자가 오셔가지고 제 네. 두 번 인사했는데 저는 그 처음에 왔을 때 대표하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진에서 뭐 어떤 자기 그러니까 대표이사 김은석 씨가 오고 예 왔습니다. 그리고 연계에서 하신 분은 업무 같이 협의하는 뒤에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명함 받으신 분 계세요? 명함 받으신 분 있으면 강정호 의원님, 네. 좀 도와주십시오. 명함 받으신 아니 분 있으면 잠시만요. 네네. 제가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운영의 부분에서 강 의원님 지금 일단 저희가 10분씩 질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질의 시간이 일단 지금 끝났고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분 지났는데 이거 이어서 추가 질의로 포함한 5분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체 대표이사하고 네. 업체와 관계 있는 사람이 왔다 그랬죠? 실무자 같습니다. 실무자, 예, 예. 직원입니까? 예, 네, 저는 예, 실무자로 봤는데 직원으로 봤습니다. 예, 자. 제가 명함은 자세히 안 봐가지고요. 예, 그 직원이란 분 제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분이 누구냐면 1년 전부터 다니시면서 붉은 대게 타운 부지에 대관람차를 유치하겠다고 다니면서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시장님도 의회에 오셔서 붉은 대게 부지에 대관람차 같은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또한 작년 9월 17일 영남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대관람차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광주광역시 패밀리랜드도 갔다 오신 적이 있어요. 이게 오비 일학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종현 위원장님, 저 관광기획팀장님께 잠깐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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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관광기획 담당의 고만주입니다. 팀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온 게 이 업체에 사전 정보를 주거나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 본고 전에 주간도의 임직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업체와 관계된 사람에게 사전 협의 및 사전 정보 드린 적 있습니까? 통화한 적 있습니까? 그 관계자가 그 공고 전에는 공고 전에는 없습니다. 없죠. 자, 팀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계세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 지침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붉은 대게하고 해수욕장 같이 볼게요. 자, 해수욕장은 지침서에 공모 지침서 어떻게 해오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속초 해수욕장은 강원도 속초시 이쪽 보시면 돼요. 저 화면 띄워놓을게요. 이쪽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죠? 아유 너무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관광 테마 체험시설 더하기 기타 사업 유형 표현이라 했고요. 1층, 2층, 3층, 4층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누가 봐도 1, 2, 3, 4층에 대한 집중 제한입니다. 자본금 66억에 매출액 1,500, 1,500억, 종업원수 400명이 넘는 에로티 베쿰이라는 회사가 탈락단 업체인데요. 여기 관계자의 제보에 의하면 이랬습니다. 아, 이래서 선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겠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외부의 지금 주식회사 주간도가 지금 얘기하는 외부의 대관람차 같은 시설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또 뭘 하시면서 이런 일은 사전에 정보 제공 없이는 될 수가 없다. 또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5개 업체가 어떤 시설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외부에 제안한 곳은 주식회사 주간도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외부에 대형 시설을 둔 것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공부를 해봤어요. 자, 양쪽의 공모 지침서 1쪽을 다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붉은 대게 타운 부지 1쪽에 있는 사업 개요예요. 자, 여기도 영남동 148에 134번지 1원이다 해놨고 점선 보이죠, 이렇게. 네. 요까지 제안해오라는 얘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업 부지인 영남동 148-134번지는 1357평방미터인데 1원을 포함해서 1947평방미터를 제한해 갖고 오라. 근데 우리 해수욕장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이런 표시를 안 해줬어요. 전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1층, 2층, 3층, 4층에 대한 시설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누가 그 외부에 그런 큰 시설들을
제한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팩트에 좀 근거한 질문을 중심으로 좀 진행해 주시고 마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사전에 정보 주거나 협의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팀장님, 예, 그 부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공고 이후에 이전 그러니까 공고 이전에는 없고 공고 이후에 사업자들이 다들 방문하셨어요. 두 차례 심지어 세 차례까지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 그 이제 그 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외부 세 번째 몇 번째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분들도 외부에다가 시설을 제한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에로티 베큐움은 방문을 한지는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다른 그 시설 사업체들도 공고 이후에 두 번 세 번씩 저희 그 사무실에 방문해서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적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 외부 내부 지금 이제 그 위치까지 어느 정도에까지 범위가 되냐 이런 것까지 이제 그 공고 이후에는 다들 사업자분들이 방문하셔서 몇 번씩 네. 방문하셔서 상담한 적이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이 행정감사 이후에라도 이제 뭐 증인들을 제가 또 제보하신 분들에게 제보를 받아갖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정도의 내용만 보더라도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정당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속초시는 이제라도 사안을 엄중히 보고 본 민간 사업자 공모 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회 승인을 포함한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객관적이고 투명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정말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원님들께서 앞서 저희 과장님께서 보충적으로 설명할 좀 기회를 달라라고 보고할 기회를 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보고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다른 의원님 요청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사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준하여 그래서 저희 지금 오늘 이제 의원님께서 의혹이라고까지 이제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다른 의원님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관광 테마시설 민자 사업자 공모 지침 제 16조의 평가 항목 및 요소별 배점에 있어서는 4개 분야로 1000점에 대해서 점수가 배포가 됐습니다. 시설 계획 상 100점, 재무 및 투자 계획 300, 시설 관리 계획 100점, 운영 계획 200점 분야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분야 중에 재무 및 투자 계획 중에 계획 사업 점수가 300 중에 사업자의 재무 상태, 신용 상태의 건전성 100점과 자기 자본의 적정성 100점에 200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 방법은 제한 공모 당시 사업자의 재무 상태, 신용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 자기 자본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자의 재무 신용 상태의 건전성은 신용 평가 기관인 나이스 평가 정보원에서 제공받은 신용 평가 등급을 배점표에 의한 평가 결과 평점으로 60점의 배점이 나왔으며 이에 심사 분야 배점에서 협상 적격 대상 제외 대상자가 아니며 자기 자본의 적정성도 공인회계사에게서 제공받아 제출한 재무제표 확인서에 근거한 부채 및 자기 자본 총계 대비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해 세무회계사의 검증을 통해 이를 배점표에 의한 평가 결과 100점으로 우선 협상 적격자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7명이 심사한 정성적 평가 800점 분야에서도 재무 및 투자 계획 100점의 의원께서 의문을 가지셨던 재원 조달 및 운영 계획의 확실성 30점 부분에 있어서도
단위 항목 배점의 비율에 있어서도 62%로 이를 포함한 재무 및 투자 계획 분야는 77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3개 분야의 합산 결과 234점으로 60%인 180점 이상이며 정량 평가 200점인 점 160점과 정성적 평가 800점 기준 638.40으로 총 합계 798점, 총 합산 점수가 79.8%로 협상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서의 제한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방계약법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3절 입찰과 계약 상대자 결정 규정 제4항인 제한 서의 평가 다항인 다의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 담당자는 평가 항목과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 한도를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배점 평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저기 강정호 의원님께서는 혹여나 저희는 제가 지금 공무원 생활 34년 했습니다. 공직자가 저뿐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아무리 해도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 이제 의원님에게 조금 제가 좀 과하신 것 같고 저희 다른 위원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저희 공직자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은 절대 저뿐이 아닌 저희 직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야. 혹시 지금 이 저희의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계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상황에서 한 의원께서 지금 제기하시는 이 부분은 공직자들의 어떤 그 활동이나 업무에 대한 상황들을 폄하하거나 배척하거나 저평가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가야 될 어떤 사업인 부분에서 혹시나 놓쳤다거나 또 관례처럼 가면서 투명성을 어떤 부분에서 좀 확보하지 못했을까 이런 전체적인 어떤 우려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의기소침하시거나 그런 영향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그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인데. 예. 자, 과장님 우리 업무하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간적으로 지금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장님은 수감자세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을 좀 엄밀하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34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고 일에 있어서 똑부러지게 일하신 거 저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부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과장님이 1월 1일부터 여기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진행됐다라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공모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의원님. 제보에 네. 의하면 그 전부터도 그런 일들이 진행돼 왔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만을 여기서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그런 개인적으로 좀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제기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어떤 요청들이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더 자세한 또 자료들과 또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좀 잘 가려질 것이라는 저희 판단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또 성심성의껏 자료 요청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응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야 이 자리에 같이 자리한 여러분들 혹여나 마음의 상처 또 그런 부분들은 업무상 같이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강정호 의원님 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예, 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또 자료를 보면서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 보시겠습니다.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네. 내용을 보니까 그 뒤에 조감도도 이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설명했던 자료 대비하면은 그 조감도상의 자료는 그 위치나 네. 뭐 또 구조 뭐 이런 면에서 많이 변형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 조감도 위치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예, 조감도를 보면은 이제 위치 예. 한 개 이제 그 긴 부교 긴 예, 예. 곳이 위치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돼 있고 이제 구조도 이제 당초 설명했던 것보다는 많이 처음에는 이제 목교였는데 이제 이것도 부교로 그렇죠.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예, 부교라는 말씀했는데 게 이 그 모양도 푼툰 예. 위에다가 목교를 가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방부목 소재로 천연 목재로 예, 지금 그런 검토 중에 거가 있습니다. 다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구조라든가 뭐 이 그 형태 예.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변형이 돼 있는데 어떤 뭐 요 저 그 이렇게 지금 변형을 해가지고 설계가 된 건가요?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는 그 아직 안 됐나요?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자재 및 어떤 공법에 대해서 설계 용역사가 검토 중에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이 나오면 좀 더 저희가 다듬어서 의원님들에게 먼저 예, 좀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기존에 뭐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보고도 아, 했었는데 예, 예. 설계 착수하기 전에 뭐 이런 부분은 먼저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로 갈지를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직 설계에 들어가진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뭐 잘 사업이 진행돼서 또 시민들 관광객들한테 또 좋은 그런 산책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힐링하는 장소가 되길 바라고요. 자료 40쪽 네. 보시겠습니다. 이제 속초 해수욕장하고 이제 붉은 대게 타운 관광 테마 시설과 관련해서 이제 그 붉은 대게 타운 부지에도 종전 보고에 의하면은 여기도 이제 그 대관람차 뭐 이런 설명이 있었단 말이죠. 대관람차를 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붉은 대게 타운 그때 의원님께서 한번 붉은데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좀 전에 그런 그러셨나요? 얘기가 예, 있었고 전번에 예. 또 이제 시장님에서도 그런 얘기가 예.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붉은 대게 타운 부지 이외에 지금 이제 여기 관광 해수욕장 관광 테마 시설 여기에도 지금 이제 공보가 돼가지고 또 여기도 대관람차가 지금 이제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이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지금 대관람차를 지금 한 예, 높이 예, 70m 정도의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또 그 언론 보도상으로 볼 때 그 대포항에서 속초해수욕장까지 해변 케이블카가 네. 이제 그 민간 사업자가 예. 제안을 해서 이제 그것도 사업을 이렇게 그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접수는 됐습니다. 네네 예. 예,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예. 예, 그 자료상으로를 봤을 때 그 이제 그 해안 케이블카의 높이가 예. 50m에서 최대 100m까지로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관람차는 70m. 70m.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네. 이게 뭐 같은 장소에 우리 속초시의 그 좁은 이 시설이 다 반경 몇 메타 얼마 되지 않는 지근 거리에 있는 네, 시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상으로 예. 시설상으로 중복 투자될 우려가 있다. 이거는 저기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저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 그 뭐 강정호 의원께서 이제 지적했던 예. 뭐 해수욕장 관광 테마 뭐 시설의 그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뭐 공모 절차 상의 이런 그 뭐 하자나 뭐 특혜 의혹 여부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아, 예, 네. 예. 네. 뭐 이제 뭐 여태까지 이게 얘기가
했던 거와 지금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자칫하면은 중복 투자 같은 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투자 유치와 관련한 그 면밀한 그런 분석하고 또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검토한 이제 기존에 지금 여기 이 대관람 차와 그 케이블카의 중간 기착지는 이 영역이 다릅니다. 범위 자체가 사업장 권역 자체가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 이제 조망 시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안 그 케이블카도 조망 그 시설이고 지금 대관람차도 조망 현재 시설이고. 행정지원센터 밖에 지금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까지가 케이블카의 사업 구간이고 그 이쪽에서 하는 그 대관람 민간 사업자가 유치하는 거기는 그 광장에서의 그 지금 현재 건물의 경계까지가 사업장의 구역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제 높은 곳에서 조망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혹여나 같은 구역 안에 이제 이런 중복 투자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 붉은 대게 타운 부지에도 만약에 거기 대관람차 사업자가 만약에 또 이렇게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지금의 거리에서 그 속초시 작은 우리 속초시의 그 해안가에서 다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혹시 중복 투자로 인해서 같은 시설이 있어서 그 사업 자체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거는 잘 이렇게 검토를 하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그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이제 그 진행되는 관광 관련해서 저희가 민자 유치 사업들이 계속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중복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 지금 저희 그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동안 좀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아서 잠시 제가 그냥 가벼운 터치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그럼 좀 머리를 잠깐만 좀 식혀갈까 합니다. 바다향기로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릴까 해요. 19년도에 이제 9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왔다 할 정도로 저희 상황에 굉장히 아주 강력한 컨텐츠가 된 거죠. 속초 관광에. 근데 지금 지난번 보도자료 6월 초에 나왔던 그 바다향기로 교각이 기울동하다.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그 부분 출입 금지하지 않고 관광객 지금 출입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부터 작업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그런가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갔을 때는 그냥 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는 전년도 지금 사업 보고 19쪽에 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전년도에 정밀 안전검 점검 용역도 했고 합동 점검도 했고 정비 공사도 완료했다라고 한 게 19년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작업들이 쭉 전반적으로 이루어졌길래 반년도째 지나지 않아서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지 하여간에 이 문제를 좀 제기를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은 이제 보강하시고 할 걸로. 그렇습니다. 그 바다향기로가 그렇게 저희에게 굉장히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되었는데 안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광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길을 안내하거나 만들면 실패하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요용치 활어회센터는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숨겨진 보석 같은 바다향기로 전혀 굉장히 조그맣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롯데 리조트 올라가는 상황들에 그래서 저는 그런 관광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다마다 숨겨져 있는 컨텐츠들을 어떻게 좀 관리할까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금계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조성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좀 네이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잘 해두었는데 누구도 이름 불러주지 않는데
꽃은 이름을 불러줘야지 꽃이 예, 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런 관광에서의 어떤 하나의 또 네임이 필요하지 네. 않겠는가. 자, 여기 이게 1,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한 현수막입니다. 오늘 이제 이게 가장 뜨거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가의 큰 문제로 이제 제기가 됐고, 물론 이제 철거를 앞두고는 있는데 네. 올 여름은 이게 지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미 한 부분을 또 1,000만 원을 들여야 할 수 있는 현수막은 안 되겠죠. 아, 이게 맞습니다. 1,000만 원어치인가? 그게 그 저희가 이제 예산을 1,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 어렵게 이제 확보해 주셔서 네. 저희 실무자가 그 업체 견적을 받았더니 더 이상이 나와서 저희 실무자가 그 업체 견적을 다 직접 직계가면 삭감을 시켜서 네. 예 사실은 설치했습니다. 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거기에 이 여름 한철 뭐를 담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속초는 찐이다 글쎄요. 저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예. 그 어느 연령대와 한때의 유행이라는 네. 언어를 담아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품격이 좀 떨어진다. 속초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젊은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연령이 들어서 이런 느낌이 드나 싶었더니 역시나 본인들에게는 와닿지 않고 좀 아이들 말로는 좀 싸구리로 보인다. 네, 이렇게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것만 전달하겠습니다. 여기 페스티벌에 대한 일정이나 뭐 이런 네. 부분들 좀 담아낼 수 있는데 전혀 담기지를 못한 것. 네. 이 바닷가인데 버스킹 공연장 이거 예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속초시의 다른 어떤 곳보다 예쁘게 해놔서 저는 이 부분은 다른 버스킹 공연장들에도 좀 확대를 해주십사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자, 근데 바다 향기로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해수욕장에 있습니다. 바다 향기로는 없고 입구에도 없고 들어가는 예. 데도 없는데 해수욕장에는 있어요. 이런 이제 불균형의 부분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화장실 신축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 관리 체크리스트에 하나도 지금 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내일 부수고 내일 그 자리로 이전한다 할 때까지 이 부분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내내 이 부분 관리 전혀 되고 있지 않은 현장. 비상벨 이미 다 뽑혀 나가서 이러고 있는 것 저희 그냥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 네. 모래털이기 저희 겨울에도 오라고 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까? 그것 아닌데 역시나 이게 다 새로 신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어떤 좋은 변명일 수 있는데 현재 진행형까지 뭔가 중요한 고객을 위한 서비스들은 돼야 된다 말씀. 그리고 앞서 이제 그 해송에 관한 부분들 방원희 네. 의원님 말씀하셨었는데 송림의 부분인데 그 내부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지금 아마 속초시에 이와 같은 정도의 시설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이 송림이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또 지금 사채액으로 많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송림 가꾸기와 산책로가 되었으면 그것이 좀 걸맞는 부분으로 좀 변화될 네, 필요가 네. 있겠다. 굉장히 이쁜데요. 네. 자, 이런 제안을 그냥 사진이었기 때문에 좀 머리가 물론 제가 좀 어떤 정책에 대한 요구나 또 이런 요청을 했어도 사진을 보며 잠시 좀 쉬었으면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유, 예,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네, 체크 다 되셨죠? 아,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그 하나만 더 그냥 영랑호 생태 탐방로는 네. 저에게 굉장히 큰 과제이고 저희 이 자리는 어떤 부분에선 조용하지만 사실은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찬반 여론이 굉장히 강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중에 지금 이제 용역, 실시 용역 이제 네. 준비 중이신 네. 거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부권 개발과 전체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북부권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환경 영향 평가랑 경제 영향 평가라는 부분에 지수나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분명히 북부권의 경제 활성화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금 생태 탐방로는 다른 거 다 말고 사실은 부교를 놓겠다라는 그 커다란 의지에서부터 이게 지금 사업이 좀 더 확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앞으로 쭉 미치게 될 수 있는 환경 영향 평가랑 그리고 북부권에 정말로 이 부교를 놓았을 때 경제 활성화를 얼마만큼 끌어올 수 있는지 그 영향력이 과연 발휘가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그럴 때 그 지금 찬반 양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과 대화하거나 이 상황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예, 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는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네. 환경 영향 평가 범주 내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에 의무 대해서는. 상황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 이미 우리 지역은 너무나 중요한 예, 네. 가져왔던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굉장히 큰 거고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득할 만한 이것에 대한 어떤 예, 저희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분명한 상황들을 가지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 용역 조금 뭐 어려운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그래서 하여튼 뭐 주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저희도 실무진에서도 그렇고 저도 속초 시민으로서 저도 사랑하는 그런 영랑호이기에 네. 예, 뭐 어찌 갈지를 지금 이제 다음 설계서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도 고민을 하고 예, 그래서 그 그쵸? 과정에서 함께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네, 그 부분은 좀 필히 진행이 돼야지만 이게 저희의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정 사업에 아마 시민들의 갈등이라는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영랑호의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가치로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과제를 좀 풀어가는 열쇠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 질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역상 처리 결과에 보니까 외용치 방파제 대포항을 잇는 그 소규모 교량건설 국비확보 등 통해서 속초해수욕장 외용치 바다향기로 대포항을 잇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이제 제안을 제가 드렸었는데 해양수산과 답변이 이제 해양수산과 사업과 연계한 국비 사업 검토가 필요하며 바다향기로 구간 해파랑길 45코스와 연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올해 2020년 5월쯤에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국가어항, 그러니까 국가어항의 이제 부속어항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국가어항을 이제 건의를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실정인데 외용치항을 이 사업 계획을 이제 국회 쪽에다도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연계해서 파도가 심해서 교량은 아니라도 연결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지금 기존에 그 어항에 계시는 어민들께서는 당초에 20m를 연장을 요구하셨었는데 30m까지도 연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배 진출이면 문제가 없겠느냐 그랬더니 문제가 없다. 그래도 이 그 건의가 들어간 상태니까 과장님께서도 유념해 주셨다가 좀 많은 관심을 좀 같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 케이블카 관련해서 그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용역 통해서 해수부 유관기관 절차하고 이제 주민 공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7, 8월에 이제 기착지, 중간 기착지 거기에 시유지가 일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유지 매각과 관련돼서는 임대를 할지 매각이 될지 아직까지는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진행 과정에 있어서 매각에 대해서만큼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는 제가 사진을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사진 2개 보여드리고 지금 외용치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여기 지금 사진 이렇게 뭐 하나 바위에 찍힌 게 하나 보이시죠? 요거 아이 발자국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이게 외용치의 덕대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광 상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나중에 제가 위치는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진 한번 보이시나요? 네. 자, 이 일대가 이제 시유지를 매각을 했죠. 네.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사진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인 사업자한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사업이 확정은 안 됐지만 네. 제가 지금 왜 이원화 방송이 되죠? 이게 지금 이제 중간기착지부터 이제 시유지 매각과 관련돼서 이 검토를 하실 때는 네. 임대와 매각에 있어서는 신중하셔야 되고 이 자금 조달력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예. 일단은 네. 이 부분은 좀 오늘 이원 방송으로 진행되니까 좀 예. 자, 이 말씀 제가 당부의 말씀 드렸고요. 예. 시간이 제가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제 관광객 유치 준비에 나서고 계시는데 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올해 2월 초에 야간 관광이 이제 7조 원 그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야간 관광이 이제 속초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을 좀 잠깐만 보여주세요. 어제부터 이제 저번 주부터 시연에 들어간 대포항 이제 정원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이건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의견을 주는 건 좀 빼겠습니다. 지금 워터 스크린을 설치를 했어요. 네. 워터 스크린 설치하고 이제 야간에 이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제가 해양수산과에 이제 질의가 들어갈 예정 중에 하나는 그 다른 쪽에 이제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과 연계해서 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대포항, 외홍치, 속초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좀 만들다 보면 머무를 수 있는 시간대가 네. 그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지금 맥주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지금 대포항 같은 경우는 횟집만 거의 한 300개가 넘어요. 횟집만. 네. 그러면 그 횟집 이외에 어떤 뭐 그 관광객들이 좀 머무르고 공연도 볼 수 있는 이런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걸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이관 받기 전에는 뭐 또 이제 협약 체결할 때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분수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빨리 지금 활용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번 여름부터라도 어떤 준비 단계를 좀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알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3초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일 위원님, 꼼꼼하게 이제 해양수산과와 좀 협력할 외용치항의 문제 그리고 지금 대포항에 이제 설치하고 있는 워터스크린 설치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예.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여름 축제나 이런 부분과 좀 연결될 수 있는 방안들 관광가에서 좀 많이 협력하고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영순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네, 질의해 주시기 질의할 바랍니다. 시간을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느른한 오후입니다. 과장님 네. 분위기 좀 세신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연금정 관광 명소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느니 좀 이번에는 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쪽에도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상권을 좀 형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 말씀드리겠고요. 26페이지 보니까 속초 사익길 음악 여행 버스킹이 있습니다. 예.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사익길을 개발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1년이 작년에 개발해서 1년이 됐는데 일반 시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사익길, 제주도 둘레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올레길 또 둘레길 뭐 길이 있는데 사익길이 이제 그 토요일마다 열리는데 이제 한 시민이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자고 사익길을 얘기했더니 택시 기사가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관광 지역에 관광의 발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송자라든지 그런 협의체 뭐 그런 그러니까 사익길도 번내고 버스킹도 번내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이벤트도 좀 잠깐씩 하면서 좀 재미를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언희 위원님 추가 질의 이어주십시오. 예, 과장님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네. 3페이지에 그 건의 요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1번에 보면
연금정 관광 명소와 네, 개발 네. 방안 강구 있죠. 네네. 그게 의견 제시 내용이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기자님. 그게 지금 과장 이렇게 하면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가 등대고, 아 예, 검은 거 있고, 예. 여기가 검은 거 있는 자리고요. 검은 거 있는 자리고 어제 뭐 장사 뉴딜 300에서도 얘기했던 그 장소입니다, 여기 과장님.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장사 뉴딜에서 뭔가를 설치를 하고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가는 길이 필요하다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모여서 가야 돼요. 걸어서도 가야 네. 되고 차량 통행으로도 가야 되고 다리 위로도 가야 되고 다리 밑으로 가야 되고 우리 얘기 어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 포장마차촌 요까지가 지금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니냐면 차도로 다닌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인도가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까지만 여기서부터는 2.5 도로 2.5 인도가 있어서 장사항까지 가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네. 여기 우리 여기서부터 이 로드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가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네, 전부 차도 이게 옛날 사진이라서 여기 전부 차 세우가 없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뭐야? 이렇게 배반을 해요. 너무 빨리 그러네요. 거기가 다들 가보셔서 알 거예요. 네. 여기 다 차도가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사람이 갈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길이 길지가 않아요. 아까 거기까지 차들이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일방 통행이라고 써 있는 거기서부터는 2.5 도로가 장사동까지 돼 있어요. 장사동까지도 가고 영랑동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어떤 뭔가에 인도가 좀 있어 주면 사람들도 자유롭게 포장마차촌도 아마 저기 될 거예요. 그게 명소도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명소예요. 거기가 그렇게 되면 뭔가 길이 좀 있어 주면 영랑호도 갈 수 있고 연금정도 갈 수 있고 동명항도 갈 수 있고 장사항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길이는 얼마 안 된다. 한번 재볼까요, 과장님 여기서? 이거는 뭐 길이를 잴 수는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 좀 감안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이 부분은 이제 뭐 건설도시과 과장님께도 저희가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과만의 업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통합되어서 가는 거니까 그 영랑 장사동 그 길들이 또 안전하지 않고 경관은 굉장히 수려하니까 관광의 측면에서도 함께 건설도시과 과장님하고 또 이런 협의들을 좀 해주시는 게 바로 행정에서의 어떤 묘미를 좀 만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자리에 배석 계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광과 주무관님들, 계장님들 정말 그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국 제1의 관광도시인 우리 속초시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 나름대로 저희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 튼실하고 자본금 튼실하고 재무구조 안정적이고 자금 조달 및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회사가 만약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자본금 1천만 원에 공모 한 달 전 급하게 설립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무실도 없는 회사가 92억짜리 사업을 수행하고 20년의 시설 관리권을 운영권을 갖겠다는 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저는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의원님께서 지금 저 재무제표 그러니까 저 재산에 대한 것을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은행의 담보 금액이 저기 제안서 접수할 때 온 게
한 9억 3천 정도가 현금 보유액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 실시 협약 과정에서 사업 이행 보증금 10%를 담보하지 아니하면 저희 협약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증권이나 그리고 현금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예.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끊으시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뭐 그러면 이렇게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정정 보도를 안 하세요? 강정호 의원이 지금 예, 예. 사실도 아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억울하다. 왜 그렇게 주장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네. 그 답변을 요구하시기 네. 때문에 그리고 우선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다음에 잘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지방 의원은 네. 면책 특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만약에 잘못 얘기했거나 시정 질문 때도 잘못 얘기하고 사실이 아닌 거를 얘기했으면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께 제가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저 행감위원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좀 잠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이제 잘못이 없다라는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적이시고 저는 나름대로 의혹이 생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행감이 끝나면 또 당분간 행감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좀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는 뭐 행정사무조사권이나 아니면 감사원법에 있는 감사원의 감사 요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강정호 의원님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이 해수욕장 관광 테마 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정조사권을 발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까지도 이제 지금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회 안에서 충분히 이 상황들은 검토가 되고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 어쨌든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 상황 과장님도 좀 알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추가 질의가 이제 계속 좀 진행이 됐고요. 더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관광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네, 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